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봄과 여름 동안 저는 몇 달 동안 한국 전쟁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저는 소설과 논픽션을 모두 구매하여 중요한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 정보를 얻었고 그곳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의 직접적인 증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의 첫 몇 달 동안 일본 점령군이 공산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급파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미군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도착했고 강력한 미국군이 참전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무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격렬한 전투에서 북한군은 병력이 부족하고 보급이 부족하고 화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한 미국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첫 2달 동안 수천 명의 젊은 미군이 사망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저는 적에게 발포한 최초의 미국 군인 스미스 특무부대와 오산에서 북한군을 막으려 한 값비싼 시도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뒤를 이은 치명적인 전투에 대해 읽었습니다. 평택, 천안, 초치완, 대전, 진주에서 미국군이 후퇴하고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1950년 7월 27일 제29보병대 3대대의 끔찍한 하동 고개 매복 공격과 전쟁의 첫 3개월 동안 부산 방어선에서 벌어진 다른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대해 읽었습니다. 257번 고지, 쥐산을 둘러싼 전투에 대해 읽었을 때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책이 말했던 것처럼 역사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는 더위, 정상을 향한 이리저리의 전투, 구순액을 통한 피비린내 나는 약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의 서쪽을 따라 올라가는 훌륭한 측면 기동, 그리고 정상을 점령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태풍, 칼슨 능선의 이지 중대에서 온 부대가 위험하게 건너간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칼슨 능선은 그곳에서 죽은 용감한 대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그의 시신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어식 중위의 단호한 리더십에 대해 읽었는데 국가대통령은 그에게 최고의 군사 훈장을 수여했고 끈기 있는 존스 중령은 전쟁이 끝날 무렵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를 만난 지 거의 1년 만에 마닐라 에르미타 지구의 저렴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중순 저녁에 하노이에서 420, 타이베이를 거쳐 마닐라로 가는 늦은 오후 항공편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카페에 불을 켜고 익숙한 주변 환경에 눈이 적응한 후 가벼운 걸음으로 티크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자 계단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방은 기억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천장 선풍기, 나무 바닥, 부드러운 흰색 시트와 깔끔하게 접힌 수건이 놓인 오래된 침대. 나는 서서 창밖으로 마빈이 거리를 따라 깜빡이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고 수건을 움켜쥐고 복도를 걸어가 상쾌하게 차가운 샤워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하얀 시트에 혼자 누워서 나는 캐페이 오엘로시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베트남인 여자친구란을 생각했다. 나는 프랑스 구역에 있는 호텔 소피텔 메트로폴 앞의 나무가 늘어선 대로를 따라 걷는 그녀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했다. 우리는 분홍색 난초가 밝게 전시된 거리 옆 모퉁이 테이블에 앉았다.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의 관계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그 긴밀함은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결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아래 펜션 주방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 위로 걸어갔고 조심스럽게 반쯤 내려갔고 아래 카페를 내려다보기 위해 잠시 멈췄다. 잭은 우리의 친숙한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의 오른쪽에 키가 큰 망고 주스 잔을 놓았고
여러 개의 꽁초가 달린 유리구슬 재떨이는 그가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블랙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의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무슨 게임을 하나요? 분할, 그러고 나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카드를 섞고 카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몇 분 동안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장대한 서사시 중간에 있는 어떤 큰 중재처럼 역사의 페이지에 뒤집힌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처럼 우리 사이에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말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너에게 말했어. 알아요. 내가 말했다. 보시죠.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담배를 빨아들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세계의 거대한 박물관에 가서 위대한 그림과 걸작을 보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인생은 그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전체로 살아가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무섭고 가슴 아프고 행복하고 재밌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만듭니다. 오래가는 기억, 전체성, 그리고 모든 것의 혼돈입니다. 나는 그의 청회색 눈을 들여다보며 옛날 친구들과 함께 후지산 정상에 서 있던 젊은 시절의 그를 상상했고 그 후 평생 쥐산 정상에 서 있던 그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미치코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따라갔지만 내 안은 무감각했어. 그러다가 어느 봄날 저녁, 하나미 축제 때 나는 벚꽃을 볼 수 없었고 갑자기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전쟁 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상처와 기억을 잊으려고 애썼어. 그래서 나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녀를 떠났고 돌아올 거라고 약속만 했지. 그리고 당신은 그랬나요? 2년 후,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린 후 나는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절박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 기억, 죄책감, 사랑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내 고통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어요.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력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를 찾았어요. 그녀의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녀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나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나도 그녀는 그저 꿈일 뿐이에요. 가끔은 그녀가 진짜였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